쏟아 이런 말을 쓰는 거고, 또 조사라는 애는 어미는 어간과 어미, 동사하고 형용사만 결합하는데 조사라는 친구도 조사는 아예 하나의 품사가 됐잖아. 어미는 품사가 될 수 없는데 조사는 체언이라고 하는 역할을 가진 명사, 대명사, 수사가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이 교차거다라는 말을 써. 근데 그런 말은 대학이나 가서 국어를 전공하겠다. 그런 친구한테는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수능만 잘 보면 되고 내신만 잘 보면 된다. 그럼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용언의 어간과 어미와 조사는 정확하게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알겠죠? 특히 청유형 어미의 무슨 자. 얘는 우리 시에서도 많이 나온다는 거야. 예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 송미인곡 뒤에 봐봐. 송미인곡. 송미인곡에 여러분들 프린트에서 이거 있지. 요 부분. 송미인곡 여기야. 송미인곡 3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송미인곡 2. 송미인곡 2. 3이 아니라. 송미인곡 몇 번이다? 2번. 송미인곡 2를 보면서 정리 한번 할게요. 거기 맞아. 자, 여러분들 송미인곡 몇 번을 본다? 2번. 그치? 한번 읽으면서 선생님이랑 송미인곡 이야기할게. 여기 볼게요. 송미인곡이 굉장히 길어. 송미인곡은 가사야. 갈래가 뭐라고? 가사. 가사 중에서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말하면 무슨 가사라 그런다? 응? 양반 가사. 지은이의 신분이 양반이어서. 그 다음에 유배간 이야기를 해서 유배 가사. 그 다음에 틀이 형식이 정해져 있다 해서 거기 있는 거야. 정격 가사. 또 무슨 가사? 정격 가사라는 말을 쓰고, 이 가사의 성격은 서정적이야. 자, 서정적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화자의 정서를 제시한다. 화자의 정서를 말한다. 그래서 서정적이라는 거야. 화자의 정서를 말해. 충신,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님. 이 연자가 그리워하다야. 주가 임금이에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노래라는 뜻이야. 자, 운율은 세 글자, 네 글자와 사음보야. 한 줄이. 한 줄, 일행.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일구라고 그래요. 일구가 사음보야. 4번 끊어 읽는다고. 그래서 운율이 정해졌다라고 말해. 제재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야. 주제, 연군의 정. 연군은 임금님을 그리워함. 이렇게 말해. 연군. 그게 또 주제야. 구성은 서사, 본사, 결사라고 그래서 3단 구성이에요. 그냥 길이는 길지만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돼. 서사, 본사, 결사. 시조는 여기서 이야기하면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이잖아. 이것도 3장 구성이라고 말해. 삼단 3장. 뭔가 세 부분으로 나뉜다라는 비슷한 점이 있지. 특징. 임과 이별한 여인의 마음에 빗대었다라는 건 비유하여서 누구를 임과 이별한 여인으로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누군데? 정철. 지은이의 마음에 비유해서 연군의 마음을 표현했어. 보조하자. 감녀를 보통 우리가 여인일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님과 이별한 이 여인이 바로 뭐냐면 여인이에요. 주된 화자.
그 다음에 대화체, 말을 주고받았어. 실제로 대화했다는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련되고 뛰어난 우리말 표현이라고 말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한자어 많은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시각이라 그랬고, 그 시대에는 상당히 뭐한다? 고유어를 많이 쓴 거야. 이 정도면 양반이 겁나 고유어 많이 쓴 거예요. 자, 구성 볼게요. 서사, 본사, 결사에서 서사에서 어떻게 됐어? 감녀가 질문했어.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한디오이고 해다 저문날 누를 보러 가시는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을려가 답변했지. 그리고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감녀가 위로해서 뭐라고? 글란 생각 마오, 이렇게 위로한 거야. 네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을려의 결심, 그래서 을려가 막 하소연했어. 님을 너무 보고 싶고 님 찾으러 다녔는데 못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춥고 꿈을 꿨는데 님도 못 만나고 만나긴 만나는데 울다가 한마디도 못했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을려가 뭐라냐면 나 죽어서 나궐이나 되어갖고 님 곁에 갈 거야. 그랬더니 감녀가 뭐라고 말했어요? 조은하긴. 각시님 적으세요. 달, 이야, 카니와 달은커녕 달 말고 구잔, 비나, 대쇼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달은커녕 구준비나 되세요 라는 말로 이제 얘가 끝난 거죠. 감녀의 질문. 어와 너요 이건가? 저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디어이고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날 누를 마러 가시는고, 이렇게 3번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 글은, 자 여기 보면 감녀는 그 이제 뒤에가 나와. 감녀가 시작하네. 그 다음에 조언, 감녀가 끝내네. 대화의 시작과 끝이야. 대화의 시작, 대화의 끝이 누구로 된다? 감녀로 됐다는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제 감녀는 여인 1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인 1, 을려는 여인 2. 이게 교재마다 좀씩 틀려. 어떤 출판사는 여인 1을 감녀라고 말하고 어떤 출판사는 그냥 여인 1이라고만 말해. 갑, 을 이런 거 있잖아. 보조적 이치에 있는 화자고 작품의 전개를 돕는 역할을 하잖아. 왜? 질문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잖아. 극적인 결말을 짓게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구준비나 되세요. 조언을 하면서 극적 결말은 구잔비,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조금 더 그 장면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그 이미지를, 극적 전하는 이미지를 조금 더 보여줘. 특이하네. 을려는 작가의 생각을 주로 대변해. 중심 화자야.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 구제가 뭐였어? 연군의 정을 나타내잖아. 중심적 역할을 해.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인 1과 여인 2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됐음? 그 다음에 감녀와 을려의 대화 내용. 감녀가 질문했어. 백옥경을 왜 떠났니? 그때 을려가 답변했어. 자신이 임에게 지은 죄가 쌓여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서사야. 이 감녀가 위로하고 을려가 또 하소연했어. 이게 바로 본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렴 하고 위로했어. 그리고 을려가 또 하소연해. 임의 안부가 염려되고 소식이 궁금해. 산과 물가로 가서 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어. 독수공방, 이거 우리 작품에서 뭐라고 말해? 모참 찬자리, 이렇게 본문에 나왔어. 이게 바로 뭐냐면 초가집의 찬 이부자리야. 차가운. 여기서 차는 차가운이라고 해석해줄게. 찬이 차가운.
그래서 독수공방은 님 없이 혼자 있다는 거예요. 독수공방은 님과 헤어져 혼자 지냄 이런 뜻이야. 외로움 속에서 꿈에서나마 겨우 임을 만났어. 을려의 결심 죽어서 지는 달이나 되어서 임의 곁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나궐 지는 달 뜨는 달 지는 달 이런 거잖아. 나궐 이게 나궐이야. 달이 진다. 그랬더니 감녀가 구준비가 되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나궐은 생각의 주체는 우리는 이제 항상 여인 2로 가요. 여인 2. 그래서 의미는 지는 달이야. 멀리서 임을 보다가 사라지는 존재야. 임과 함께할 수 없는 화자가 느끼는 슬픔과 절망감을 표현해. 수동적, 소극적, 일시적. 하나 더 넣으면. 구잔비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인 1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리는 비를 구잔비라 그래. 임의 옷을 적셔. 임과의 거리를 가깝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애타는 마음을 임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내포돼. 또 여인 1의 눈물이기도 해요. 비니까. 능동적, 적극적, 지속적. 오랫동안이어서. 근데 여인 2, 쏘리. 공통점. 화자가 임에게 자신의 사랑과 그리움을 전달하는 매개체야. 공통점이야. 여인 1이든 여인 2든. 됐나요? 여러분들이 생각의 주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누가 표현했느냐야. 나궐이나 되라라고 표현한 건 여인 2. 구준비나 되라고 말한 건 여인 2. 여인 1이 맞지 이거는 생각의 주체는. 여인 1. 여긴 여인 2. 밑에 여인 2. 근데 여기서는 여인 2의 눈물이어야지 여기서는. 이 눈물은. 이거는 생각의 주체는 여인 1이잖아. 이건 여인 2의 눈물로 해석해도 된다고. 이건 여인 2의 눈물. 그러니까 생각. 나 구준비가 될 거야 라는 구준비나 돼라는 생각은 누가 했다는 거야? 감녀가 했다고. 감녀 여인 1이 했다고. 근데 실제 눈물을 누가 흘리는 거야? 여인 2가 흘린다고. 그 뒷페이지 보면 빈칸 채우는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그 다음 문제. 송미인곡 이거지. 너도 이거 있나? 뒤에 페이지에 있을걸? 맞지? 그쵸? 자, 그러면 2번 볼게.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야, 3번. 3번 찾았어? 아니야, 얘한테 말한 거야. 두 여인의 대화체 형식을 사용하여서 화자의 정서를 뭐 하는 거예요? 객관화가 틀린 거잖아. 화자의 정서는 주관적이지. 1번에 답이 탁 나와버렸네. 그 다음에 2번. 중국 고사나 한시 구절의 인용 빌려오는 것 없이 우리말을 유창하게는 뭐야? 세련되게 구사하여서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거 맞습니다. 임과 이별한 여인의 심장에 의탁해 표현해서 독자가 쉽게 공감할 수 있어서. 왜 이거? 여인의 심장을 비유해서 빗대어서 이 말이야. 이 말이 3번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화자는 만약에 정철, 신하로 말하고 님을 임금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화자와 임금 이런 건 있잖아. 굉장히 특수한 관계야. 그 다음에 되게 또 보편적이지 않아. 일반적이지 않아. 이해했지? 임금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뭐 무슨 장과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 이런 특수한 관계인데 이거를 화자를 누구로? 여인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이거는 보편적이잖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여인이 님을 막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이해가 되잖아. 더 그리워하는 마음이. 3번이 그 말이야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자연물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어. 이게 바로 뭔데? 자연물. 구름. 배는 자연물이 아니잖아. 구름 안개. 또 바람. 물결.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시했잖아. 나를 화재의 심정은 뭔데? 방해물 때문에 님을 못 만나. 이렇게 말하는 게 간접적인 거지. 오케이? 이거 다 이상한데? 내가 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이번에? 잠깐만. 오케이. 이거 지금 답을 5번까지 가서 보니까 5번이 이상하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뭐 글을 부분적으로 전개한 건 맞아. 그런데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음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무조건 5번이 답이에요. 지금 선생님 잘못 설명했어. 볼게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답이 몇 번이다 틀린 게? 5번. 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아니라 뭐였어? 계절에 따라서 임을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이잖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읽어야 되는데 얘는 왜냐면 대화체 형식이니까 화자의 정서를 객관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직접 제시한 게 아니니까. 뭔가 주고받는 말을 들은 거야. 이거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고받는 말이라는 행위의 객관성이라는 말을 하는 거라고. 이 행위의 무슨 성? 객관성. 이해했어요? 1번 문제 풀어보세요. 1번 문제 풀어보세요. 1번. 다음 중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번 문제 풀어보세요. 1번 문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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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어? 1번 답 뭐야? 1번 답 3번. 중심화자가 임의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뭐야? 화자가 뭐라 그랬어? 애교하고 아양을 너무 부려서. 중심화자가 이동한 경로는 산에서 물가. 중심화자의 외모에 대한 자부심은 없었어. 님 계암직 외모 얘기는 안 하고 이 얼굴 이 거동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자부심이라 하면 안 돼. 내가 좀 예쁘다 이 말 아니에요? 꿈에 중심화자가 임에게 속마음을 다 전하지 못했지. 그다음에 강가에서 중심화자가 임의 소식을 듣지 못한 까닭은 뭔데? 바람이랑 뭐 때문이었어? 물결이 일고 빈 배가 있잖아. 사공은 없고. 이것 때문에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거야. 이해했음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 4번 하고 6번 풀어보세요. 4번, 6번, 7번. 4, 6, 7. 4, 6, 7 푸세요. 4, 6, 7. 4, 6, 7.
벌써 다 풀? 자, 다 풀었어요? 이제 뒤에 거부터 볼게요. 4번. 윗글의 기억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지. 4번의 기억은 뭐냐면, 기억은 바로 뭐지? 보조화자가 하는 질문으로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좌우하진 않지. 정서적 분위기는 뭔데? 그리움이랑 애상이잖아. 그 정서적 분위기는 그리움이니까 그 질문이 그리움의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해했음? 얘도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에는 얼굴이야. 당시에는 몸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앞면을 바꾸는 말로 바뀐 건 맞는데 의미가 축소된 거지. 몸 전체에서 요만큼만 갔으니까 축소라고 봐야 돼요. 디귿은 글란생각 마오는 보조화자가 한 말 맞아. 그런데 상대가 한 말이 옳지 못함을 질책한 건 아니지. 리을은 모첨이야. 배곡경과 대비되는 중심화자의 처소로 외로움을 절실히 느끼는 공간 맞잖아. 찬자리여서. 그래서 몇 번이다? 4번. 그 다음에 미음은 잠결에 일어앉았잖아. 창을 열고 바라봤어. 중심화자가 임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노력들이 헛된 일이 된 상황은 아니야. 그냥 잠에서 깨가지고 앉아있는 거지. 오케이? 그냥 얘는 뭐야? 헛된 일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난 뒤에 기분을 전환하려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야 님을 만날 수 있다는 다짐을 얘기하는 거지. 말 수 있음을 말하는 뭘 한다? 다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 5번. 이런 거 내가 내줄 테니까 니네가 이제 한번 해와. 윗글의 중심화자 2가 한 말에서 보기의 중심화자 2가 한 말이 있는데 보기의 기억에 밑줄 친 단어와 가장 비슷한 의미를 찾아서 쓰고 그 단어가 지니는 한계를 반드시 내용을 고려해 두 가지 쓰래. 그러면 어와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대. 그럼 나비가 되어서 죽어서 나비가 된다고 말한 거잖아. 꽃나무 가지마다 간제독독 앉았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앉겠대.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 님을 따르려 하노라 라고 말했죠. 그러면 기억에 밑줄 친 단어와 보기에 밑줄 친 단어가 비슷한 거는 뭐냐면 나골이야 나골. 그 단어가 지니는 단점은 바로 뭔데? 나골은 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잖아. 나골은 뭐라고요? 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여기서 보기에 있는 문장을 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 보기의 내용을 고려해서 쓰래. 지켜보고 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지. 이게 나걸의 단점이 되는 거죠. 멀리서 지켜만 보고 가까이 갈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야. 됐음? 그 다음에 또 6번. 6번 볼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본이에요. 이별한 여인의 심정을 하소연하고 있어. 하소연한다는 건 넋두리, 이야기 이런 말이고 일정한 음포율, 몇 음포율, 4음포를 반복해서 운을 형성한 거 맞아요. 묻고 답하는 대화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했어. 자 3인국의 속편이야.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어. 근데 왕과 자신의 관계를 명시했다라는 건 분명히 나타내다야.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지. 오케이?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고 어떻게 써요? 님과 이별한 여인의 말로 이야기한 거잖아.
그다음에 기역과 미음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역은 뭐냐면 낯빛이야. 이 낯은 얼굴빛이고 안색 맞아. 니은의 춘한 고열은 이른 봄추위와 여름의 더위야. 디귿은 추일 동천은 가을날과 겨울날이야. 리을은 조성매니까 아침 저녁이 경치는 아니잖아. 밥이라 그랬잖아. 아침밥 저녁밥. 이런 식으로 단어 뜻 묻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전을 공부해야 돼. 오케이? 10번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야. 자, 10번 봤더니 다음 중 비읍의 상징적 의미. 자, 그럼 여기서 상징적 의미를 설명드려야 돼. 무슨 의미? 자꾸 상징이 나와. 무슨 의미? 졸지 마시고요. 졸리지. 내 노력은 해야지. 자, 보면 상징이라는 게 있고 비유라는 게 있어. 자, 두 개를 다 알아야 돼. 비유와 상징의 공통점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는 거야. 원관념, 원래 말하려는 거야. 전달하려는 주된 내용이야. 원관념은 전달하려는 주된 내용. 원관념, 전달하려는 주된 내용. 이고 보조관념은 원관념과 비슷한 거야. 비슷한 소재야. 그래서 공통적인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다야. 이게 상징과 비유의 공통점인데, 자, 여기서 봤더니 비유는 원관념, 그리고 시하고 문학은 상징과 비유가 항상 있어. 항상.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둘 다 제시해줘. 둘 다 제시한다는 건 둘 다 보여준다고. 그리고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이야. 눈. 두 사람. 눈. 그런데 보조관념은, 상징은, 원관념은 제시되지 않아. 제시하지 않아. 원관념 제시하지 않아. 그리고 보조관념만 제시해. 이게 상징이야. 그러니까 상징은 뭐라고요? 보조관념을 보고 우리가 원관념을 떠올려야 된다고. 예를 들면 나궐 이런 게 다 보조관념이야 그냥. 어? 이해했니? 그래서 밑줄 다음 중 비읍의 의미라고 했어. 비읍. 여기서의 비읍은 구름이야. 그럼 이 구름이 보조관념이야. 그래서 원관념의 뜻을 여러 개 생각해야 돼. 방해물, 뭐 간신 이런 의미로 여러 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거 중요한 거야 지금. 그러면 그런 의미랑 비슷한 거 찾아야 돼. 자, 이거 시예요. 춘향 유문이라고. 이런 문제는 내신에서 한두 문제 나옵니다. 이거 다른 작품하고의 낯선 시를 읽을 줄 알아야 돼. 낯선 작품 읽기.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길 땅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의 구름은 바로 뭐냐면 춘향의 모습이야. 춘향이 변한 모습이야. 그러니까 방해물은 아니잖아. 죽어서라도 구름이 되어서 도련님 곁이라고 가겠다고 말하니까. 꼴? 그러니까 얘는 도리어 나골과 같은 의미겠지.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간대. 그럼 여기서의 구름은 그냥 자연물이야. 그냥 말 그대로 구름이야. 그리고 자연물인데 2번 뭐냐면 화자는 북으로 못 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구름은 간다.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야.
대상?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남으로 창을 내겠소. 남쪽으로 창문을 내겠다고. 발이 한참 같이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짓겠다. 구름이 꼬인다고 갈리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여기서 구름은 야 농촌 생활을 방해하는 거야. 왜? 야 떠나자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떠나자 여기 있지 말고 이렇게 말해서 3번 방해물이야 이게. 꼬인다는 건 꼬신다라는 뜻이거든. 꼬인다 뭐라고? 꼬신다. 그 다음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마른 영혼의 하늘. 이렇게 말했잖아. 내 마음의 구름은 뭐냐면 내 마음의 걱정, 근심 이런 거야.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에 새 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렇게 말해.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는데 내가 구름이 되는 거야. 이건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 구름은 뭐지? 바라는 것. 화자가 바라는 것이지 방해물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읽는 거야. 예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는 너무 어렵고 17번 해보세요. 17번 17번. 여기서 힌트는 이거야. 이거 있잖아. 특히나 대원여고나 대원고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와. 두 음절이면 이거야. 하늘 이런 게 두 음절이야. 머리 이런 거 이런 게 두 음절이라 그래. 음절 알겠지? 자, 백옥경과 구름의 의미를 각각 두 음절에 한 단어로 쓰래. 그러니까 얘는 의미니까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옥경의 상징적 의미는 뭐니? 구름의 상징적 의미는 뭐야? 이걸 묻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백옥경은 뭐가 되겠어? 아니 궁궐. 임금이사는 궁궐. 백옥경 자체가 임금이 아니라 백옥경은 장소니까. 구름은 나와 임금 사이를 가로막는 사람이니까 간신. 이렇게 단어 뜻 워딩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비유하고 상징을 이야기하면 비유와 상징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다. 비유는 원관념, 보조관념이 다 제시되어 있어. 쟁반같이 둥근 달. 오케이. 그런데 상징은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의 뜻을 작품의 전체 분위기에서 찾아내야 돼. 긍정적 의미인지 부정적 의미인지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상징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사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 모의고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선생님이 모의고사 숙제 검사할게. 숙제 내주고 지금 자 중2 중3 쓰고 그 다음에 고1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자기 와야 되는 날 알지? 나는 수요일인데 꼭 와서 보충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19일날 와도 돼요. 목요일날. 어차피 수요일은 노는 날이잖아. 빨간 날. 올 사람. 너는 금요일이니까 지원이 올 거야 목요일날? 응. 몇 시에 올 거야? 한 4시쯤 돼? 학원이 있어가지고. 몇 시에 올래? 조금 아침에 해봤자 12시. 그럼 12시. 자, 태연이는 안 오겠지? 자, 고1 볼게요. 숙제 500제
500제 몇 쪽부터냐면 38쪽부터 500제를 49쪽까지 풀어오세요. 그런데 이론과 개념 복습하시고 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송미인곡 그 문제 프린트 있지? 오늘 아까 풀었던 문제. 송미인곡 나머지 문제 푸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숙제예요. 그다음에 내가 모의고사 숙제 내준 사람은